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솔직히 조금 민감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수시 왜 떨어질까요? 왜 불합격할까요? 수시는 6번의 카드, 일명 6장의 카드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동등하고 형평성 있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더라는 거죠. 솔직히 인원 대비 계산을 하면 떨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를 봤을 때 불합격하는 이유가 꼭 그 인원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하나의 비법 컨쇼 왜 불합격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수시 인원 비율에 대한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수시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시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수시가 늘어난다라는 이유가 정시와 연관성을 그렇게 크게 두셔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시를 뽑는 라인은 되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더 크게는 3가지인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게 적성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과로 뽑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학종, 학생부 종합, 일명 입학사정관으로 뽑고요. 세 번째는 논술로 뽑고요. 마지막이 적성이라는 이 4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적성은 뽑는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뽑는 대학교 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적성은 뺄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정말 정시 인원이 적은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수시에서 한 7명 정도를 뽑고요.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수시에서 7명 정도를 뽑고요. 정시에서 저는 3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학생들한테 말해줍니다. 그러면 7명이 3명보다 훨씬 많으니까 수시로 많이 뽑는 게 맞네요. 그런데 하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체 인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교과로 뽑는 인원이 14만 명 정도가 되고요. 학종이 한 7만, 그리고 논술이 10, 100, 1000만, 14,000 정도가 되고요. 실기, 그러니까 예체능 아이들이 17,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과가 가장 높습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땐. 그런데 이것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는 교과로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보다 등급대가 좀 낮더라도 자사고나 특목고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과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뽑는 것보다 교과에 대한 비중을 낮춥니다. 경상권이나 영남지방이나 전라지방에 가면 교과가 많이 들어가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인원을 뽑는데 13.9%밖에 안 돼요. 서울 안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교과로 뽑는 인원은 1명 정도가 되고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한 4명 정도 되고 논술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라고 보통 절대수로 보여드려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학생부 종합이 31%예요. 와, 높네요. 걷다가 논술이 12.8%입니다. 낮진 않네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교과랑 비교했을 때 논술이 더 적네요. 인서울은. 그리고 실기가 6.9%인데 일단 실기는 뺄게요. 예체능 실기는 솔직히 나중에 다시 좀 예체능 이 미술이나 체육에 대한 관련 좀 전문가를 모시고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체능 인원을 뺐을 때 그러면 13%, 12.8%, 31.2%면 여기가 한 명이 아니고 여기가 한 명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안에 있는 뽑는 대학교의 인원을 좀 따져보면 논술이 더 많습니다. 이 교과라는 게 솔직히 딱 교과만 아니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겁나 많네요. 31.2%면. 그리고 나머지 정시가 30.7%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랑 정시 인원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학생부 종합 일명 입학사정관을 준비했냐고요.
내신이 뭐 한 2등급에서 3등급이고 또한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고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학생부, 생기부가 잘 만들어져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30%대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한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을 못 넣는다고 해보 만약 못 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과도 못 넣겠죠. 왜? 내신이 안 될 테니까. 교과는 내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개 상위 프로라고. 1등급 거의 개 초반이어야 되나. 그 개 초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 버리고 학생부 종합 버리면 남은 건 논술밖에 없어요. 12.8%. 그런데 왜 수시가 정시보다 많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수시가 전체 인원을 봤을 때 많아 보이겠지만 우리 아이한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정말 냉정하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고3 부모님들 6월 모평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 아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시를 안 떨어집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또한 입학사정관들 중에 아니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그런 걸 봤어요. 정시 컨설팅 하는 사람은 컨설턴트가 아니다. 정시를 뭐 지원하게끔 하는 게 무슨 컨설턴트야. 컨설턴트는 이 수시 안에서 답을 찾아줘야 된다고. 과연 그럴까요? 학생부 종합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을 진짜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종을 못 집어넣는데 무슨 수시를 인원이 많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정시 올인하는 것도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등급별 입학사정관 그 학생부 종합회 하는 데 있어서 등급별 어떤 아이들이 어떤 지원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6등급이나 7등급이라면 저 같으면 정시에 걔 올인시킬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6등급이랑 7등급 아이가 교과를 넣을까요? 학생부 종합이 돼 있을까요? 논술은 그나마 논술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요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12.8%에 30.7%. 그러니까 요렇게 가져가자고요. 요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 5명이고 여기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 쪽으로 올인하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등급 낮은 아이들. 솔직히 생활기록부 그렇게 잘 안 만들어져 있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컨쇼팀에 막 의뢰를 합니다. 우리 아이 생기부가 도대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궁금하다고. 그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 컨쇼가 답을 찾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시를 버리고 간다라는 생각은 되게 리스크가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종이나 논술을 준비를 했다라면 이거 2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를 빼고 간다는 생각은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수시가 7명이나 뽑으니까 수시에 올인해야 돼 라고 말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실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서영진 컨설턴트가 생각하는 대학 순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욕심을 부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솔직히 이 1988년 우리 덕선이가 대학 가던 그 응팔할 덕선이가 우리 수연이죠. 수연이가 대학 가던 그 시절에는 솔직히 대학교가 선지연 후 시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력고사 세대들은 먼저 지원을 하고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학교 한 장의 카드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학이 이렇게 서열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서울대가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 연대고대, 그 다음 뭐 이화여대랑 서강대랑 뭐 공대 쪽은 한양대, 그 밑으로 뭐 중앙대, 인하대, 공대 쪽으로 인하대 이런 학교들이 이 서열별로 대학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눈치 작전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서열이 있지만 지금은 솔직히 대학교 서열이 예전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 서영진 컨설턴트가 생각하는 대학 순위를 좀 볼게요. 1군에다가 집어넣은 학교들 보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얘네가 제가 생각했을 땐 1군 대학교예요. 그러면 2군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를 저는 2군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순위로 보기보단 하나의 군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하야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제가 봤을 때 다가 똑같은 학교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중경, 외시. 그런 게 어딨어. 중경, 외시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다 도찐개찐 똑같아요. 입학사정관 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대에 붙은 아이가 외대에 붙어야 되죠. 꼭 그렇지 않아요. 중앙대 붙었는데 외대는 떨어져요. 왜? 중경, 외래면서요. 그러면 중앙대가 더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외대는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이 어딨어.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4군에는 건대, 동대, 홍대, 숭실대, 인하대, 숙명여대를 집어넣고요. 5군에다은 국민대, 광운대, 아주대, 성신여대, 상명대, 세종대, 명지대 같은 걸 넣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서울 안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2등급 개초반이나 1등급 후반은 돼야지 교과를 집어넣을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겠지만 전체 인원에서 6번의 카드를 드렸잖아요. 수시 같은 경우는 6장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되게 공부를 잘해요. 한 2등급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2등급이면 1군에다가 못 넣습니다. 2군부터 넣어요. 우리 아이가 뭐 서강대를 놓잖아요. 그 다음에 얘 어디 놓냐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받칠까? 그리고 건대를 넣었다 치겠습니다. 지금 2등급 개초반 일명 11% 초반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전국 단위에서. 그러면 아이가 서강대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력고사 세대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그런데 이젠 그러지 않아요. 중앙대에서 또 떨어졌다라면 경희대에서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건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공부 좀 한다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예전에 건국대학교가 2등급 개초반 때 애들이 가던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대학교 레벨이 쭉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명지대학교가 교과를 뽑는데 1.8등급 아이가 떨어졌다니까요. 작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명지대 예전에 우리 응팔 세대 학부모님들, 학력고사 학부모님들 이거 대학으로도 막 생각 안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6장의 카드를 상위권 아이들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이 진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막 3, 4등을 해요. 아니면 반에서 뭐 한 5등 안에 들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5등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반에서 5등 하는데 내신 등급은 한 2점대 개초반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2점대 개초반이면 서강대 못 넣어요. 솔직히 이제는 1등급 아이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2등급 초반 아이가 정말 스펙이 잘 짜 있거나.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아이가 입학사정관 일명 학생부 종합 그 스펙을 잘 관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신은 2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정시 점수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저희가 그 스펙이나 그런 걸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가지고 어머님한테 뭐 성신여대 정도 넣으셔도 성신여대도 좀 불안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반에서 5등인데 5등이면 경희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젠 대학교 레벨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뭘 부리기 시작한 줄 아세요? 분수를 모르시는 겁니다. 분수를.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분수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성신여대를 넣어야 될 아이를 경희대에다가 놓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왜? 경희대 놓는 아이들은 같은 2등급이라도 잘 만들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 공부 잘하거든. 그런데 우리 아이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랑 비교해 보셔야죠. 정말 준비 잘 된 아이들이랑 비교하셔야죠. 걷다가 어머님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동그라미 친 학교 안에는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 그러니까 외고, 과고, 자사고 애들 들어와 있다고요. 걔네들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특히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위에 베이스 까니까 우리 아이가 반에서 1, 2등 해봤자 밀려나더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내신 갖고 뽑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내신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비교과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비교과는 잘 안 돼 있는데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진짜 공부 잘했는데 하고 집어넣어봤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전 솔직히 그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몰라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신여대나 뭐 광운대나 아주대 집어넣어야 될 아이를 성균관 한양대 놓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걷다가 6장의 카드를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집어넣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몰려서 넣으시잖아요. 1군, 2군, 3군 밑은 절대 못 가, 우리 아이는. 장난해? 우리 아이 지금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못 넣어요, 저희 아이. 4군 어떻게 넣어요? 건대 못 간대. 우리 아이 홍대, 동대 못 가요. 근데 그 아이의 비교과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다니까요. 그걸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 분수를 모르는 행위를 하면 대학을 떨어지는 거예요, 수시는. 특히 학생부 종합은요. 교과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인서울대학의 진실인 겁니다. 이제는 대학교가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 집단으로 서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내 같은 학교 레벨이 모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중앙대, 경희대, 외대는 진짜 도찐, 개찐이에요. 똑같은 학교입니다.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똑같은 학교예요. 별 차이도 없어요, 솔직히. 정시도 나중에 넣어보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대학 레벨 화가 안 벌어져 있어요. 중앙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 막 정시 넣으면 점수 높아 보이시죠? 다군 타서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학생부 전형의 진실. 아까 그겁니다. 어머님들은 자꾸 뭐만 보시냐면 교과만 보시는 거예요. 숫자만 보신다고요.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뭐도 같이 보셔야 되냐면 비교과라는 걸 분석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점수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것, 이거 잘 만드는 학교가 어디냐면요. 솔직히 특목이에요. 특목 애들이 잘 만듭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그러니까 특목 라인은 학교가 좀 잘 써줘요. 사립도 좀 잘 써주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이를 평가를 한다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뭐만 보신다고요, 어머님들? 숫자에 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 모르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어머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대학이 그렇게 변했는데 그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또한 6월, 9월 모의고사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어머님들. 결국은 6월, 9월 모의고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바로 정시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들, 6월, 9월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시를 집어넣을 때 수시는 9월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6월 모평 점수와 6월 점수와 뭘 가지고 집어넣냐면요, 9월 가채점 갖고 놉니다. 9월 모평 점수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대학교는 수시를 마감해버립니다. 성적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9월 가채점과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을 때 정시를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아이는 9월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면 수능은 훨씬 잘 볼 거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좀 그래요. 저는 솔직히 6월, 9월 성적의 중간 점수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 정시 점수가 나왔는데, 아이가 정시 점수로 한양대를 갈 수 있어요. 한양대 그거 있죠.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되게 높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간다 쳐요. 그러면 우리 아이 수시는 어디부터 집어넣냐면요, 저 같으면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균관이나 서강대, 그리고 연대, 고대 넣겠죠.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점수보다 낮은 대학교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대학교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해석을 하세요. 6월보다 9월이 올라갔으니까 수능은 더 잘 보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 레벨을 높이시더라는 거죠. 그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컨쇼팀은 어떻게 하냐면요, 6월과 9월에 거의 평균점을 구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습니다. 수능은요, 단판 승부인데다가 6월, 9월 성적을 지켜오면 성공했다라 그래요, 제가.
보통 10명 중에 그거 올려오는 아이 진짜 한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한 3, 4명 지켜오고요. 나머지 애들 다 떨어져요. 수능장 가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단판 승부에서는. 만약 1교시 국어를 망치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시험 확 망치는 아이들 많고요. 수능장 가면 더더더더 떠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런 아이들 자기 페이스대로 시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 진짜 완전 망해 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드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안 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게 뭐냐면 좀 이걸 가지고 수시 대학을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 아이가 인하대를 갈 수 있는 성적대라면 인하대부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요 위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인하대부터 넣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위에 6개 대학교를 뽑아내겠죠.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군이 형성돼서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인하대, 숭실대 집어넣었으면 그거보다 약간 높은 대학교, 뭐 건대도 아니죠. 뭐 중앙대나 경희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서강대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6개를 짜겠죠. 만약 학생부 종합만 집어넣는다면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분수를 모르는 행위들을 하시죠.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레벨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게 무슨 대학이야. 야, 동국대 후기 대학이었어. 야, 홍익대는 그냥 미대야. 그건 대학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학 레벨을 왕창 높이시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성신여대도 못 갈 판인데. 그 다음 학생부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비교과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6월, 9월 성적표를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병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특목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자사고나 과고나 특히 과고가 좀 심하고요. 특히 외고도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고는 뺄게요. 과고 빼고요. 자사고랑 외고, 특히 외고요. 만약 우리 아이 내신이 6, 7, 8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외고에서 실패한 거라고 봐요. 외고를 가면 안 되는 아이가 억지로 외고 가가지고 거의 망가진 수준이라고 저는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 왜 그러냐면 외고에서 6, 7등급은요. 일반 고등학교 1, 2등급보다 전 공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펙이나 이런 거 쌓인 거 봐도 일반 학교 1, 2등급 애들이 외고 6, 7등급보다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원외고 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외고를 갔다 이거죠. 뭐 K외고나 S외고나 I외고 같은 이런 좀 그 막 킴 외고나 이런 외고 있어요. 외고 같은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는 그렇게 좋은 외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5, 6등급 찍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마인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외국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수도권을 보내? 우리 아이 중경외신 가야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버린 거죠. 완전. 인서울의 대학이 레벨이 되게 높아졌는데 그거 인지 안 하시고 그러면서 뭐? 특목고병. 우리 아이 외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길 보내요, 우리 아이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5군 안에 있는 학교 보내요. 우리 아이 그러려고 외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아이가 5, 6등급인데. 솔직히 입학사정 가는 6, 7등급 외고 애들 그렇게 뽑힐 확률 높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외고 아닌 이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히 입학처 분들 만나보면 입학사정관도 그런 얘기 합니다. 외고 5, 6등급 애들 뽑히는 경우 거의 없다고. 왜 그러냐면 밀려난 아이들이잖아요. 경쟁력에서 밀려난 아이들이라고요. 그럴 바에 일반고 아이가 훨씬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외고 어머님들 특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가장 분수를 모르게 판단하신 게 저는 솔직히 외고 어머님들이 많아요. 이것도 막 싫어요 누르겠네요. 또 어쩔 수 없어요. 할 말은 해야겠어요. 하여튼 특목고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냉철해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 똑똑한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냉철해지셔야 됩니다. 정말 수시는. 안 그러면 6장의 카드 다 날아가요. 자, 대학 선정의 중요성은 마지막 대학 레벨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좋아요. 어머님들 말대로 상 지르세요. 지르셔도 됩니다. 왜?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왜 못 지르겠습니까? 우리가 막 지르세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컨쇼팀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 상중하로 짭니다.
대학 레벨 상중하로 짜는데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한 2.4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비교과 점수를 우리 컨쇼팀에서 해봤더니 뭐 중상 정도가 나왔대요. 저희 이거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이 계산법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컨설턴트들이랑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상대학을 저희는 이렇게 잡습니다. 성황대부터 넣자. 성황대 넣고 그 옆으로 한양대 넣자. 괜찮습니다. 솔직히 뭐 연대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괜찮잖아요. 중앙에다 뭐 집어넣냐면 중앙이니까 중앙대 넣죠 뭐. 그리고 뭐 어디? 우리 아이가 뭐 외대를 좋아해요. 외대 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뭔지 아세요? 이거 어떻게 넣을 거냐고요. 어디까지 내리실 거냐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걸 안 하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다가 뭐 넣으시는 줄 아세요? 여기다 경희대 넣고요. 여기다 치립대 넣어서 6장의 카드 다 써버리십니다. 왜 이거 밑은 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놓으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수를 모르는 2장의 카드가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2장은 낮추셔야죠. 뭐 홍대 자유정보는 요번에 입학사정관 처음 만들어졌다니까. 그리고 뭐 숭실대 아니면 뭐 인하대 넣으셔야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요 하의 기준이 뭐라고요? 6월, 9월 모의고사인 겁니다. 만약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우리 아이가 중앙대나 외대보다 높게 썼다면, 만약에 중앙대 수준이라면 저 이거 넣으셔야죠. 여기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밑에 하는 필요 없겠네. 더 질러야죠. 연대 넣어도 되겠네요. 만약에 6구가 그 정도라면. 근데 만약에 6구가 인하대나 숭실대 갈 수 있는 점수라면 여기부터 넣으셔야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2.4의 비교과가 중상 되게 높잖아요. 괜찮은 평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들 수시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내려드리기가 힘들어요. 딱 가면은 붙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떤 컨설턴트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애가 면접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좋은 생기부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넣었는데 대학교에서 갑자기 평가 기준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 새끼는 거의 돈으로 만든 것 같은데 하고 확 찢어버리면 어떡하시려고요. 정말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붙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을 할 수 있는 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정시도 되게 많은 이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시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하는 데 있어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대학 레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어디까지 내리실 거냐고.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에 거는 다 지르셔도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데 연대 고대 넣으셔도 됩니다. 욕심만 부린다라면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또 알아? 이런 거죠. 괜찮아요. 위에는. 대신 아래를 어떻게 받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시는. 그러니까 요 대학교를 어떻게 하라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시를 안 떨어지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 컨쇼 팀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수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데이터들이 생겼습니다.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다 수치화 한번 해봤어요. 뭐 봉사나 아니면은 자율활동 창의 체험이나 그래서 그걸 발전 가능성과 뭐 전공적 합성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봉사 시간 같은 것들도 다 계산을 해보고요. 내신에 대한 부분, 특목고 내신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컨쇼에서 프로그램 한번 짜봤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 있잖아요. 합격한 아이들의 점수를 집어넣어갖고 총 합산을 내봤더니 그 학교의 그 점수가 거의 맞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서울대가 1000점 만점에서 저희가 부여한 점수가 990점 정도가 돼요. 연대 고대가 보통 985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랑 외대가 거의 같은 점수대에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960점대, 965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다 돌려서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경희대 들어간 아이가 967점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수대에 그 학교, 비슷한 학교 라인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건대 같은 경우가 950점대인데 건대 붙은 아이가 948점이었어요. 2점 붙였겠지만.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좀 있겠지만 비슷한 라인으로 대학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서류만 평가했을 때요. 아이가 면접은 뺀 겁니다. 서류만 평가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서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나요? 그 기준을 모르세요.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의 저희가 기준은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컨쇼 수시 예측 프로그램이라 해서 컨쇼 혁명이라고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버그 일명 에러 잡고 있거든요. 오류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월 중순에서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에는 오픈을 할 거예요. 아마 6월 중순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컨쇼 혁명 해가지고 수시 예측 프로그램 이 풍선 배너가 뜨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입력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생기부를 이렇게 스캔이나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 분석해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과 어느 학과를 집어넣어 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확률이나 점수대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시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다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지금 다 입력 작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7월 정도 되면 아마 정시도 오픈하지 않을까. 정시 예측 프로그램도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 표본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90%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 저희가 이거 준비 2년 했습니다. 2년. 데이터 모아갖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편리할 것 같으세요. 뭐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수능을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이 최저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최저를 잡으실 때는요, 논술을 하셨을 때 최저를 잡잖아요. 아니면 교과를 집어넣으시면 최저를 잡는데, 최저를 잡는데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성적 중에 최고 점수를 생각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저번에 모의고사 3월, 4월, 6월, 9월을 봤는데 여기는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왔는데 이때는 22 나왔다? 우리의 2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둘 사이에 맞춰보자. 맞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죠. 엄마, 내가 좀 노력해갖고 올려볼게.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최저의 기준은 33인 거예요. 여기에 맞는 논술로 찾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아이 올리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최저를 다 못 맞춰오는 거예요. 최저 진짜 많이 맞춰올 것 같죠? 안 그러세요. 10명 중에 6명, 60% 정도는 최저 못 맞춰서 다 빠집니다. 논술장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구멍 빵빵 난다고. 저 논술 방송 때 해드렸죠. 진짜 구멍 빵빵 난다고. 그런 바람에 최저 없는 논술을 많이 노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겁니다. 이 아이는 33에 맞는 학교를 놓으셔야 돼요. 둘둘에 놓는 학교 놓으시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2, 3, 5 맞추는 학교, 인하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는 어때요? 요거 하나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냉정해지셔야 된다고요. 3, 3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3 하나 들어가는 카톨릭 때 넣어야겠네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아니면 최저 없는 학교 몇 개 까시던지요. 하여튼. 그러니까 최고 점수가 아닌 최저 점수로 평가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성적표 중에 최저 점수에 맞는 거를 찾아서 논술을 쓰시면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저 못 맞춰서 시험을 못 보러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오를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최저 맞추는 가장 마지막 기준이 저는 9월 모의고사예요. 만약 9월 모의고사 이 아이가 33 찍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33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를 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정말 냉철해지셔야 돼요. 제 3자의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내 새끼가 아닌 남이 아이 보듯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지 최저를 맞추실 수 있으세요. 보통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저 올릴 수 있어요예요. 학생들이 가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진짜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는 뭐 했나 그러면? 여태는 놀았나? 아니라고요. 여태 안 놀았는데도 그 점수인 거예요. 좀 더 한다고 정말 확 올라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시라는 게.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보다는 최저 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술 본 다음에 시험 보러 논술 신청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갈 수 있으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저희가 오늘 좀 막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막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까는 게 아닙니다. 좀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6월 모평이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을 때 되게 이번에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국어 아이들 거의 폭망했거든요. 그죠? 사탐도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근데 막 미친 듯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 그런데 영어가 좀 어렵게 나오고 왜 국어 같은 경우 거의 폭망했죠. 새로운 문제 유형 패턴이 나오고 막 이런 바람에. 그런데 그거 확 안 올라갑니다. 솔직히.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한 대학교의 분수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한테 맞는 대학교를 보내세요. 대학을 낮추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시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제가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 대학 레벨 낮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정시 점수가 안 나오면 당연히 낮추셔야죠. 그런데 어디에서 낮추라고요? 하 대학 마지막 대학 레벨 정하실 때 낮추시라고요. 지르세요. 6장인데 왜 다 낮춰 바보처럼. 한두 장만 밑으로 좀 받치시고 받치는 거 없거든요. 솔직히 수시는. 그래도 좀 낮추고 위에는 다 질러도 된다라는 거죠. 제 말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되게 냉철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수시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목고예요. 특목고 특히 5, 6등급 어머님들. 맨날 싸웁니다. 저는. 5, 6등급 어머님들이 그래서 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되게 막말을 막 던지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서.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외고인데요. 우리 선배 중에요. 5등급이 경희대 갔대요. 당연히 있지 없지 않습니다. 대신 그게 서태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많은 가수들 중에 서태지 한 명이라고요. 그 소수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저는 그거는 컨설턴트로서 사기꾼이라고 봐요. 그건 그냥 꼬시기 좋죠. 야, 경희대학교 5등급 아이 들어갔어. 우리 컨설팅 팀에서 보내봤어. 너도 줘봐. 보내줄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걸 보낼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저는 저희 컨설팅에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갖고는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5등급이 있는데 점지도가요. 아이들이 합격한 점지도가 만약에 어떤 K대학이라고 할게요. 1등급에 이렇게 몇 개가 있다가 2등급이랑 3등급에 왕창 모여 있다가 4등급에 좀 나타나다가 5등급에 한두 개가 찍혀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요 아이 집어넣었다고 K대학교가 5등급이 들어간다라고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데이터를 내가 받아보지 않은 이상, 이 아이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지 않은 이상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숫자만 보고 들어갔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또한 제가 만일 이 아이를 보냈다라면 그 아이와 진짜 냉철하게 그 아이의 데이터를 분석할 것 같아요. 이 아이 5등급이 말했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를 5등급이 갔다라는 건 그 아이 스펙은 정말 좋았던 거예요. 비교과가 진짜 기가 막히거나 아니면 면접을 잘 받겠죠. 5등급인데 아무것도 없는 비교과도 없는데 경희대학교가 미쳤다고 걔를 뽑습니까? 그 좋은 학교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뽑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5등급인데 비교과도 안 해놨어.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디 컨설턴트가 그랬답니다. 자기가 5등급 보내봤으니까 날 믿으라고. 말이 됩니까? 전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저도요. 해봤습니다. 솔직히 4.8등급 아이 건대도 보내보고요. 5등급 아이 솔직히 동국대는 아닙니다. 동국대는 4등급대가 갔고요. 6.1등급 아이를 성신여대에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 왜? 얘만 그런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걷다가 얘 스펙이 어땠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짰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들어갔다니까요. 만일 6등급 아이가 봤는데 어느 정도의 라인이나 교과가 있으면 저 그렇게 말해요. 한번 해보자. 할만한데 도전해보자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 아예 생기부를 보지도 않았는데 너 5등급이야? 나 5등급 보내봤어. 나 믿어. 이게 말이 됩니까?
뭘 보고 얘기하죠. 하여튼. 그러니까요. 냉정해지십시오. 6월 모평이 끝나게 되면 주변의 컨설턴트나 논술 강사들 정말 잘 꼬십니다.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논술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컨설팅 하나 하고 왔어요. 아이가 한 4등급 대 아이인데 수학 이과인데요. 수학이 한 모의고사 보면 한 4, 5등급 나옵니다. 근데 아이가 중경외시 수리 논술을 보겠다 그래서 제가 단언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줬어요. 그런데 수리 논술로 4, 5등급 애들 들어와요.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돼 있거나 수학을 좀 잘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하라고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시 6장의 카드 되게 많은 카드인데 그거를 다 놓치는 이유는 대학교 레벨을 너무 높이시거나 최저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있으시거나 이런 실수 욕심 때문인 겁니다. 결국은 큰 단어는 욕심이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냉철하게 우리 아이의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걸칠 건지. 그거를 못 하시겠으면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든지 아니면 저희 컨쇼 혁명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딱 보여드립니다. 어머님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한번 넣어보시면은 그 궁금증이 이렇게 보내집니다. 만약 어머님이 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집어넣고 싶어요 하고 보내시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과는 이 아이가 붙을 확률은 어느 정도고요. 저희가 상상, 중중, 그러니까 상상, 상중, 중중, 중하, 하하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평가 기준을 다 써놨습니다. 근데 만약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하 안 된다는 겁니다. 집어넣어도. 저희 데이터 계산상 죽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외 컨설팅 분석 방송 컨쇼는요. 수시 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방법 있습니다. 좀 냉정해지시면 떨어질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어머님들 절 믿으세요. 이러면 또 사기꾼 같나요?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시고요. 냉정해지시면 아이의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컨쇼 또 하나의 비법 수시 왜 떨어질까요? 이 방송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보다 9월이 올라갔으니까 수능은 더 잘 보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 레벨을 높이시더라는 거죠. 그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컨쇼팀은 어떻게 하냐면요. 6월과 9월에 거의 평균점을 구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습니다. 수능은요. 단판 승부인데다가 6월, 9월 성적을 지켜오면 성공했다라 그래요. 제가. 보통 10명 중에 그거 올려오는 아이 진짜 한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한 3, 4명 지켜오고요. 나머지 애들 다 떨어져요. 수능장 가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단판 승부에서는. 만약 1교시 국어를 망치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험 확 망치는 아이들 많고요. 수능장 가면 더더더 떠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런 아이들 자기 페이스대로 시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 진짜 완전 망해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드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안 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게 뭐냐면 좀 이걸 가지고 수시 대학을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만일 우리 아이가 인하대를 갈 수 있는 성적대라면 인하대부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요 위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인하대부터 넣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위에 6개 대학교를 뽑아내겠죠.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군이 형성돼서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인하대, 숭실대 집어넣었으면 그거보다 약간 높은 대학교, 뭐 건대나, 건대도 아니죠. 뭐 중앙대나 경희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서강대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6개를 짜겠죠. 만약 학생부 종합만 집어넣는다면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분수를 모르는 행위들을 하시죠.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레벨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게 무슨 대학이야. 야,
동국대, 야, 동국대 후기대학이었어. 야, 홍익대는 그냥 미대야. 그건 대학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학 레벨을 왕창 높이시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성신여대도 못 갈 판인데. 그 다음, 학생부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비교과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6월, 9월 성적표를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목고병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특목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자사고나 과고나 특히 과고가 좀 심하고요. 특히 외고도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고는 뺄게요. 과고 빼고요. 자사고랑 외고, 특히 외고요. 만약 우리 아이 내신이 6, 7, 8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외고에서 실패한 거라고 봐요. 외고를 가면 안 되는 아이가 억지로 외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떨어졌다라면 경희대에서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건대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공부 좀 한다라는 아이가. 그러니까 예전에 건국대학교가 2등급 개초반 때 애들이 가던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대학교 레벨이 쭉 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명지대학교가 교과를 뽑는데 1.8등급 아이가 떨어졌다니까요. 작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명지대 예전에 우리 응팔세대 학부모님들, 학력고사 학부모님들 이거 대학으로도 막 생각 안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6장의 카드를 상위권 아이들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이 진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막 3, 4등을 해요. 아니면 반에서 뭐 한 5등 안에 들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5등인데 그잖아요. 그런데 반에서 5등 하는데 내신 등급은 한 2점대 개초반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2점대 개초반이면 서강대 못 넣어요. 솔직히 이제는 1등급 아이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2등급 초반 아이가 정말 스펙이 잘 짜 있거나.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아이가 입학사정관 일명 학생부 종합 그 스펙을 잘 관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신은 2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정시 점수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저희가 그 스펙이나 그런 걸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가지고 어머님한테 뭐 성신여대 정도 넣으셔도 성신여대도 좀 불안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반에서 5등인데 5등이면 경희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젠 대학교 레벨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뭘 부리기 시작한 줄 아세요? 분수를 모르시는 겁니다. 분수를.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분수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성신여대를 넣어야 될 아이를 경희대에다가 놓으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왜? 경희대 놓는 아이들은 같은 2등급이라도 잘 만들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 공부 잘하거든. 그런데 우리 아이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랑 비교해 보셔야죠. 정말 준비 잘 된 아이들이랑 비교하셔야죠. 걷다가 어머님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동그라미 친 학교 안에는요. 자사고, 특목고 애들 그러니까 외고, 과고, 자사고 애들 들어와 있다고요. 걔네들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특히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위에 베이스 그 데이터들을 입력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생기부를 이렇게 스캔이나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 분석해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과 어느 학과를 집어넣어 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확률이나 점수대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시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다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지금 다 입력 작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7월 정도 되면 아마 정시도 오픈하지 않을까. 정시 예측 프로그램도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 표본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90%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 저희가 이거 준비 2년 했습니다. 2년. 데이터 모아갖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편리할 것 같으세요. 뭐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수능을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이 최저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최저를 잡으실 때는요, 논술을 하셨을 때 최저를 잡잖아요. 아니면 교과를 집어넣으시면 최저를 잡는데, 최저를 잡는데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성적 중에 최고 점수를 생각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저번에 모의고사 3월, 4월, 6월, 9월을 봤는데 여기는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왔는데 이때는 22 나왔다? 우리의 22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둘 사이에 맞춰보자. 맞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죠. 엄마, 내가 좀 노력해갖고 올려볼게.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최저의 기준은 33인 거예요. 여기에 맞는 논술을 찾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아이 올리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최저를 다 못 맞춰오는 거예요. 최저 진짜 많이 맞춰올 것 같죠? 안 그러세요. 10명 중에 6명, 60% 정도는 최저 못 맞춰서 다 빠집니다. 논술장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구멍 빵빵 난다고. 저 논술 방송 때 해드렸죠. 진짜 구멍 빵빵 난다고. 그런 바람에 최저 없는 논술을 많이 노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겁니다. 이 아이는 33에 맞는 학교를 놓으셔야 돼요. 둘둘에 놓는 학교 놓으시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2, 3, 5 맞추는 학교, 인하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는 어때요? 요거 하나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냉정해지셔야 된다고요. 3, 3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3 하나 들어가는 카톨릭 때 넣어야겠네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아니면 최저 없는 학교 몇 개 까시던지요. 하여튼. 그러니까 최고 점수가 아닌 최저 점수로 평가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성적표 중에 최저 점수에 맞는 거를 찾아서 논술을 쓰시면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저 못 맞춰서 시험을 못 보러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오를 거야. 잘 모르겠어요. 6월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6월 모평 점수와 6월 점수와 뭘 가지고 집어넣냐면요. 9월 가채점 갖고 놉니다. 9월 모평 점수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대학교는 수시를 마감해버립니다. 성적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9월 가채점과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을 때 정시를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아이는 9월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면 수능은 훨씬 잘 볼 거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좀 그래요. 저는 솔직히 6월, 9월 성적의 중간 점수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 정시 점수가 나왔는데 아이가 정시 점수로 한양대를 갈 수 있어요. 한양대 그거 있죠.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되게 높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간다 쳐요. 그러면 우리 아이 수시는 어디부터 집어넣냐면요. 저 같으면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균관이나 서강대 그리고 연대, 고대 넣겠죠.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점수보다 낮은 대학교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대학교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해석을 하세요. 6월보다 9월이 올라갔으니까 수능은 더 잘 보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 레벨을 높이시더라는 거죠. 그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컨쇼팀은 어떻게 하냐면요. 6월과 9월에 거의 평균점을 구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습니다. 수능은요. 단판 승부인데다가 6월, 9월 성적을 지켜오면 성공했다라 그래요. 제가. 보통 10명 중에 그거 올려오는 아이 진짜 한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한 3, 4명 지켜오고요. 나머지 애들 다 떨어져요. 수능장 가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단판 승부에서는. 만약 1교시 국어를 망치잖아요, 아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험 확 망치는 아이들 많고요. 수능장 가면 더더더 떠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런 아이들 자기 페이스대로 시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 진짜 완전 망해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드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안 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게 뭐냐면 좀 이걸 가지고 수시 대학을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컨쇼 혁명 해가지고 수시 예측 프로그램 이 풍선 배너가 뜨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입력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생기부를 이렇게 스캔이나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 분석해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과 어느 학과를 집어넣어 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확률이나 점수대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시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다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지금 다 입력 작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7월 정도 되면 아마 정시도 오픈하지 않을까. 정시 예측 프로그램도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 표본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90%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 저희가 이거 준비 2년 했습니다. 2년. 데이터 모아갖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편리할 것 같으세요. 뭐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수능을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이 최저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최저를 잡으실 때는요, 논술을 하셨을 때 최저를 잡잖아요. 아니면 교과를 집어넣으시면 최저를 잡는데, 최저를 잡는데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성적 중에 최고 점수를 생각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저번에 모의고사 3월, 4월, 6월, 9월을 봤는데 여기는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왔는데 이때는 22 나왔다? 우리의 2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둘 사이에 맞춰보자. 맞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죠. 엄마, 내가 좀 노력해갖고 올려볼게.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최저의 기준은 33인 거예요. 여기에 맞는 논술을 찾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아이 올리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최저를 다 못 맞춰오는 거예요. 최저 진짜 많이 맞춰올 것 같죠? 안 그러세요. 10명 중에 6명, 60% 정도는 최저 못 맞춰서 다 빠집니다. 논술장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구멍 빵빵 난다고. 저 논술 방송 때 해드렸죠. 진짜 구멍 빵빵 난다고. 그런 바람에 최저 없는 논술을 많이 노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겁니다. 이 아이는 33에 맞는 학교를 놓으셔야 돼요. 둘둘에 놓는 학교 놓으시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2, 3, 5 맞추는 학교, 인하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는 어때요? 요거 하나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냉정해지셔야 된다고요. 3, 3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3 하나 들어가는 카톨릭 때 넣어야겠네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아니면 최저 없는 학교 몇 개 까시던지요. 하여튼. 그러니까 최고 점수가 아닌 최저 점수로 평가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성적표 중에 최저 점수에 맞는 거를 찾아서 논술을 쓰시면 최소한 제가 뽑는 인원은 1명 정도가 되고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한 4명 정도 되고 논술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라고 보통 절대수로 보여드려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학생부 종합이 31%예요. 와, 높네요. 걷다가 논술이 12.8%입니다. 낮진 않네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교과랑 비교했을 때 논술이 더 적네요. 인서울은. 그리고 실기가 6.9%인데 일단 실기는 뺄게요. 예체능 실기는 솔직히 나중에 다시 좀 예체능 이 미술이나 체육에 대한 관련 좀 전문가를 모시고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체능 인원을 뺐을 때 그러면 13%, 12.8%, 31.2%면 여기가 한 명이 아니고 여기가 한 명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안에 있는 뽑는 대학교의 인원을 좀 따져보면 논술이 더 많습니다. 이 교과라는 게 솔직히 딱 교과만 아니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겁나 많네요. 31.2%면. 그리고 나머지 정시가 30.7%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랑 정시 인원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학생부 종합 일명 입학사정관을 준비했냐고요. 내신이 뭐 한 2등급에서 3등급이고 또한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고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학생부 생기부가 잘 만들어져 있냐고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30%대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한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을 못 넣는다고 만약 못 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과도 못 넣겠죠. 왜? 내신이 안 될 테니까. 교과는 내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상위 프로라고. 1등급 거의 초반이어야 되나. 그 초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과 버리고 학생부 종합 버리면 남은 건 논술밖에 없어요. 12.8%. 그런데 왜 수시가 정시보다 많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수시가 전체 인원을 봤을 때 많아 보이겠지만 우리 아이한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정말 냉정하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고3 부모님들 6월 모평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 아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시를 안 떨어집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정시 인원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또한 입학사정관들 중에, 아니,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그런 걸 봤어요. 정시 컨설팅 하는 사람은 컨설턴트가 아니다. 정시를 뭐 지원하게끔 하는 게 무슨 컨설턴트야. 컨설턴트는 이 수시, 이렇게 놓으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분수를 모르는 두 장의 카드가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두 장은 낮추셔야죠. 뭐 홍대 자유정보원 요번에 입학사정관 처음 만들어졌다니까. 그리고 뭐 숭실대 아니면 뭐 인하대 넣으셔야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요 하의 기준이 뭐라고요? 6월, 9월 모의고사인 겁니다. 만약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우리 아이가 중앙대나 외대보다 높게 썼다면, 만약에 중앙대 수준이라면 저 이거 넣으셔야죠. 여기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밑에 하는 필요 없겠네. 더 질러야죠. 연대 넣어도 되겠네요. 만약에 6구가 그 정도라면. 근데 만약에 6구가 인하대나 숭실대 갈 수 있는 점수라면 여기부터 넣으셔야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2.4의 비교과가 중상 되게 높잖아요. 괜찮은 평가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들 수시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내려드리기가 힘들어요. 딱 가면은 딱 붙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컨설턴트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애가 면접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좋은 생기부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넣었는데 대학교에서 갑자기 평가 기준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 새끼는 거의 돈으로 만든 것 같은데 하고 확 찢어버리면 어떡하시려고요. 정말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붙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을 할 수 있는 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정시도 되게 많은 이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시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하는 데 있어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대학 레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어디까지 내리실 거냐고.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에 거는 다 지르셔도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답이 없는데 연대 고대 넣으셔도 됩니다. 욕심만 부린다라면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또 알아? 이런 거죠. 괜찮아요. 위에는. 대신 아래를 어떻게 받치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시는. 그러니까 요 대학교를 어떻게 하라고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시를 안 떨어지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 컨쇼 팀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수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데이터들이 생겼습니다.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다 수치화 한번 해봤어요. 뭐 봉사나 아니면은 자율활동 창의 체험이나 그래서 그걸 발전 가능성과 뭐 전공적 합성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봉사 시간 같은 것들도 다 계산을 해보고요. 내신에 대한 부분, 특목고 내신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컨쇼에서 프로그램 한번 짜봤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 있잖아요. 합격한 아이들의 점수를 집어넣어갖고 총 합산을 내봤더니 그 학교에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좀 있겠지만 비슷한 라인으로 대학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서류만 평가했을 때요. 아이가 면접을 뺀 겁니다. 서류만 평가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서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나요? 그 기준을 모르세요.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의 저희가 기준은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컨쇼 수시 예측 프로그램이라 해서 컨쇼 혁명이라고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버그 일명 에러 잡고 있거든요. 오류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6월 중순에서 아무리 늦어도 6월 말에는 오픈을 할 거예요. 아마 6월 중순에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컨쇼 혁명 해가지고 수시 예측 프로그램 이 풍선 배너가 뜨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입력해 주시고 저희 쪽으로 생기부를 이렇게 스캔이나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다 분석해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학과 어느 학과를 집어넣어 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확률이나 점수대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시 프로그램도 지금 거의 다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지금 다 입력 작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7월 정도 되면 아마 정시도 오픈하지 않을까. 정시 예측 프로그램도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생 표본 1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90%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 저희가 이거 준비 2년 했습니다. 2년. 데이터 모아갖고 이 프로그램을 짜는 데까지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편리할 것 같으세요. 뭐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수능을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최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이 최저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최저를 잡으실 때는요, 논술을 하셨을 때 최저를 잡잖아요. 아니면 교과를 집어넣으시면 최저를 잡는데, 최저를 잡는데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의 성적 중에 최고 점수를 생각하세요. 아, 우리 아이가 저번에 모의고사 3월, 4월, 6월, 9월을 봤는데 여기는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오고 여기도 33 나왔는데 이때는 22 나왔다? 우리의 2 한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둘 사이에 맞춰보자. 맞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죠. 엄마, 내가 좀 노력해갖고 올려볼게.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최저의 기준은 33인 거예요. 여기에 맞는 논술을 찾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아이 올리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최저를 다 못 맞춰오는 거예요. 최저 진짜 많이 맞춰올 것 같죠? 안 그러세요. 10명 중에 6명, 60% 정도는 최저 못 맞춰서 다 빠집니다. 논술장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거죠. 어머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대학이 그렇게 변했는데 그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또한 6월, 9월 모의고사를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어머님들. 결국은 6월, 9월 모의고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바로 정시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들, 6월, 9월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수시를 집어넣을 때 수시는 9월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6월 모평 점수와 6월 점수와 뭘 가지고 집어넣냐면요. 9월 가채점 갖고 놉니다. 9월 모평 점수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대학교는 수시를 마감해버립니다. 성적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9월 가채점과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을 때 정시를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정말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아이는 9월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면 수능은 훨씬 잘 볼 거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좀 그래요. 저는 솔직히 6월, 9월 성적의 중간 점수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 정시 점수가 나왔는데 아이가 정시 점수로 한양대를 갈 수 있어요. 한양대 그거 있죠.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되게 높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간다 쳐요. 그러면 우리 아이 수시는 어디부터 집어넣냐면요. 저 같으면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균관이나 서강대 그리고 연대, 고대 넣겠죠.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점수보다 낮은 대학교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대학교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해석을 하세요. 6월보다 9월이 올라갔으니까 수능은 더 잘 보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 레벨을 높이시더라는 거죠. 그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컨쇼팀은 어떻게 하냐면요. 6월과 9월에 거의 평균점을 구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찾습니다. 수능은요. 단판 승부인데다가 6월, 9월 성적을 지켜오면 성공했다라 그래요. 제가. 보통 10명 중에 그거 올려오는 아이 진짜 한두 명이에요. 그 중에 한 3, 4명 지켜오고요. 나머지 애들 다 떨어져요. 수능장 가면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단판 승부에서는.
만약 1교시 국어를 망치잖아 아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험 확 망치는 아이들 많고요. 수능장 가면 더더더더 떠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런 아이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정말 정시 인원이 적은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수시에서 한 7명 정도를 뽑고요.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수시에서 7명 정도를 뽑고요. 정시에서 저는 3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학생들한테 말해줍니다. 그러면 7명이 3명보다 훨씬 많으니까 수시로 많이 뽑는 게 맞네요. 그런데 하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체 인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교과로 뽑는 인원이 14만 명 정도가 되고요. 학종이 한 7만, 그리고 논술이 10, 100, 1000만, 14,000 정도가 되고요. 실기, 그러니까 예체능 아이들이 17,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과가 가장 높습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땐. 그런데 이것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는 교과로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보다 등급대가 좀 낮더라도 자사고나 특목고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과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뽑는 것보다 교과에 대한 비중을 낮춥니다. 경상권이나 영남지방이나 전라지방에 가면 교과가 많이 들어가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인원을 뽑는데 13.9%밖에 안 돼요. 서울 안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교과로 뽑는 인원은 1명 정도가 되고요.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한 4명 정도 되고 논술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라고 보통 절대수로 보여드려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학생부 종합이 31%예요. 와, 높네요. 걷다가 논술이 12.8%입니다. 낮진 않네요. 누구랑 비교했을 때, 교과랑 비교했을 때 논술이 더 적네요. 인서울은. 그리고 실기가 6.9%인데 일단 실기는 뺄게요. 예체능 실기는 솔직히 나중에 다시 좀 예체능 이 미술이나 체육에 대한 관련 좀 전문가를 모시고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체능 인원을 뺐을 때 그러면 13%, 12.8%, 31.2%면 여기가 한 명이 아니고 여기가 한 명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안에 있는 뽑는 대학교의 인원을 좀 따져보면 논술이 더 많습니다. 이 교과라는 게 솔직히 딱 교과만 아니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겁나 많네요. 31.2%면. 그리고 나머지 정시가 30.7%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랑 정시 인원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